옛날에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어. 이분은 할아버지인데 그 집에서 키우던 말이 어느 날 다 달아난 거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그게 재산인데 말이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다들 와가지고 위로를 한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게 나한테 복이 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대.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갑자기 이 도망갔던 말이 훌륭한 준마들을 여러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야. 그 동네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 어디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왔냐고 너무 좋으시겠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이 집에 말이 많아지니까 이 할아버지 아들이 그때 막 말을 타기 시작을 한 거야. 말을 타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대.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 생각대로 복이 화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중국 변방에서 살고 있던 오랑캐들이 여기를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에 나가게 됐는데 이 아들은 징집을 당하지 않았어.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다리를 다친 것도 복이 됐다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 세옹지 마.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의 세옹지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1973년에 탤런트가 됐어요. 신부일기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 그리고 이제 한 10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1985년이 되면서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를 시작했어. 이거 진짜 인기가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에 주간 드라마로 1시간을 하는 거였는데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아침부터 탤런트실 전화가 막 울리는 거야. 오미연 씨 좀 바꿔주세요. 오미연 씨 좀 바꿔주세요. 광고회사예요. 뭐 별 전화가 다 왔어요. 그때는 CF를 해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않았을 때예요. 나중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동안 1억을 넘게 벌었더라고요. 안 한 CF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명한 제품들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애기들이 먹는 매일 분유를 거의 3년 차 했고요. 그 다음에 오스칼이랑 칼슘 했고요. 오란시라는 음료수 했었고, 그 다음에 펜잘, 지금 뭐 대충 생각나는 거 그런 것들인데. 여보, 금성 백조 세탁기 사왔어. 훨씬 깨끗하겠네요. 이건 오래가라고 만든 플라스틱 베이스.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아니야, 이건 노안 쓸고 오래가라고 만든 거야. 역시 당신이야. 세계품으로 마련한 어쩌면 하나같이 이쁘구나. 사랑해주세요. 85년에 했는데 1년 반 정도 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내가 MBC에 전속을 했어요. 그때 역할이 장미 엄마였거든. 장미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한대. 뭐라고? 참. 예예예. 아유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로. 왜 엄마? 너는 저기 변호사나 의사 구해라. 그래야 뭐 돈이라도 펑펑 쓰다 죽지. 장미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던 역할인데 아기가 있으면 안 됐는데 내가 덜컥 셋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다가 나 한지붕 세가족 하차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낳으려면은 이 드라마랑 어울리지 않지 않냐. 그래가지고 내가 하차하겠다고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야. 방송국에서 안 된다. 시청률이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때 아기를 낳는 걸로 드라마를 바꿨어. 그럴 정도로 하여튼 제가 방송국에서 그때는 대단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 이제 나는 너무너무 이제 앞날이 창창하게 잘 나가겠다라고 생각할 무렵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8차선 정도의 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면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내 차를 부딪히고 그 옆에 차 해가지고 세 대를 부딪혔어요. 저는 그리고 기절했어요.
김포공항으로 가는 이 대로가 거의 고속도로 수준으로 넓은 길이었기 때문에 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고 제가 1차로 제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꿈을 꾼 줄 알았어요. 내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이 차가 전부 밀려 들어와 가지고서 나는 핸들에 끼었고 이 다리가 여기에 끼인 거야. 그런데 막 경찰이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일어나봐요 막 꿈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요.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경찰이 나를 이렇게 안아가지고서는 이게 유리창 바깥으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막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픈 거. 그래서 내가 안 돼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내가 그냥 또 기절을 했어. 그런데 꿈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인 거야. 저쪽에서 누가 막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간호사들이 하는 소리였어. 저 사람 아무래도 탤런트 같지 않아? 지금 얼굴이 다 망가져가지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탤런트 같아. 깨어나셨어요? 교통사고 난 거 아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웬 차가 하나 중앙선으로 넘어서 나한테 이렇게 달려들었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까 꾼 꿈에 다리가 막 절단이 날 것 같은데 막 사람이 잡아당겼던 그 생각만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현실감이 딱 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시계를 딱 보니까 9시 정도 됐어. 내가 교통사고 난 게 한 6시 정도에 난 거거든. 3시간 후에 내가 정신을 차린 거지. 그때 내가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앞에를 부딪혀서 내가 이제 정면으로 이 차를 받으니까 여기 이마가 다 올라가서 다 코 잘라지고 이런 데 다 피 범벅으로 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다 흉터예요. 코는 잘라졌지. 여기는 다 이마는 막 박살이 나가지고 다 올라가 버렸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본 거야. 근데 이제 이 병원은 자기네들 말로 너무 많이 다쳐서 자기네는 이 처치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얼만큼 다쳤는지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그리고 병원을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옮겼어. 거기에 이제 남편의 여동생이 의사 선생님으로 있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임신 중이고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갔는데 그렇게 옮기고 뭐하고 그러면서 밤 11시, 12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고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머리를 얼마나 다쳤는지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서 임시 처치로 여기다 붕대를 이렇게 담아줬는데 우리 남편이 봤는데 갑자기 이게 탁 떨어지면서 보니까 코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열려 있더래. 그리고 뭐 이런 데는 다 붕대를 감아놔서 얼마나 다쳤는지 몰랐지 사실. 그런데 그 큰 병원에 가가지고 전체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이제 왼쪽 손목이 나가고 갈비가 3대 나가고 무릎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지금 나 분간을 잘 모르겠어. 근데 오른쪽은 으스러지고 완전히 아주 무릎이 나중에 엑스레이 사진 보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더라고. 그리고 왼쪽은 조각이 나면서 인대가 반이 나갔어.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더라고.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려면 갈비뼈가 아프고 손을 쓰려면 손이 불편하고 막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아이는 무사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임신 한 4개월 반쯤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 다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다리 수술을 받게 되려면은 아이를 지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해봤어. 내가 과연 아이를 지우고 이 다리를 수술한다고 다리가 멀쩡해지는 걸까? 아이가 거의 5개월에 가까운 그런 아이를 지운다는 게 그게 엄마로서 쉽지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피웠어요. 어차피 내가 얼굴도 다 망가지고 다리도 지금 전다면은 이제부터는 연기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없애야 될 것 같고 가정주부로 살아야 되는데 굳이 애를 지우는 수술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장애인으로 살겠다. 그리고
이제 이 이마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으스러졌어요. 그러니까 살이 날아가 버린 거야 여기는. 근데 이 살이 너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이제 내가 6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1개월이 지나도 변화가 없고 2개월이 지나도 병실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면 씨 이거를 수술을 합시다 그러더라고. 무슨 수술이요? 내가 그랬더니 이 뒤에서 살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는 수술을 하자. 살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 수술을 여기서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면은 여기 결하고 여기 결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살이 나오면은 다시 떼어내고 정상적인 살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 굳이 여기다가 흉터를 하나 더 만들고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나 너무너무 싫다고.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하는 건 하나도 안 하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다리 수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수술을 안 하려면 기부스를 하고 나을 수 있어야지 수술을 안 할 수 있대. 근데 내가 이제 아기도 안 지운다고 그러지 다리를 그럼 수술 안 하고 이게 나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었어. 그래서 한 3일쯤 지난 후에 한 의사 선생님이 오더니 나보고 다리를 들어보래.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 못 듭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영국에서 무릎만 연구하고 오던 의사인데 이 아기도 안 지우겠다고 그러고 다리 수술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내려와 봤대. 오미연 씨가 조금이라도 다리를 들 수 있다면 자기가 기부스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진짜 다리를 들었더니 한쪽 다리는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 어느 쪽 다리를 더 높이 들었는지 한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그리고 한 다리는 요만큼 들었어.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게 됐어 내가. 그래서 병원에서 임신 중이니까 항생제 이런 거 일절 못 맞잖아. 그냥 자연 치료를 하는 거야. 병원에 앉아서 링겔만 꽂고 이게 이제 얼굴이 여러분 다치면은요 이게 정상적인 사이즈가 아니에요. 엄청 커져요. 이게 부어가지고 피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누군지 이제 잘 몰라. 그런데 내 얼굴을 나는 사실 사고 나고 6개월이 지나도록 거울을 못 봤어. 이렇게 딱 면회 오는 사람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떤지 알겠는 거야. 다들 이렇게 들어오다가 날 보면은 어떡해 그렇게 말해. 내가 얼마나 흉측하게 다쳤으면은 저런 표정들을 할까. 그리고 회진을 아침에 돌잖아 의사들이. 그러면은 이거 와가지고 외국이었으면 보상금을 엄청 받으셨을 텐데 그 얘기만 하고 의사들이 가.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목발을 하고 걸을 수 있게 됐어. 이제 엑스레이가 오면은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걸어.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탁 켜고 봐.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수술한 거보다 더 잘 붙었네? 그러는 거야. 뼈가 아까 으스러졌던 뼈가 너무너무 이쁘게 잘 붙었대. 오면 씨는 의사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들으니까 물리치료도 받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욕조에서 하루에 3번 들어가서 30분씩 뜨거운 물에서 다리를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십시오. 그래서 난 물리치료도 안 받았어. 그냥 진짜 뜨거운 물에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게 움직여지더라고. 뻣뻣하게 6개월을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아까 세용지마 얘기 제가 했잖아요. 사실 한지붕 세 가족 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내가 이루고 싶었던 유명한 배우가 되었고 돈도 벌었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런 사고를 통해 가지고 저는 건강을 잃게 됐었고 또 이 건강을 잃은 거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게 됐습니다.